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손탐정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보고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손탐정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는 사실은 평생을 라디오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위에 보세요. 저기 있잖아요, 저 위에. 안 보이세요? 아유, 괜히 봤네요. 네.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적응이 도무지 안 되고 지금 약간 네. 지금 울렁증 같은 걸 계속 안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뭐 전지현 씨인데 뭐. 네.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손탐정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벌써 문자가 산윤님, 산윤1022님, 오늘 손수호 변호사님 멋진 얼굴이 나오겠군요. 김행옥님도 TV에서 보던 분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만나겠군요. 벌써부터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 뭐 첫날이니까 짧게 화면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인사 좀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손도 한번 흔드시고요. 네, 어색해서 못하겠네요. 예, 여러분 유튜브 라이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초반이니까 제가 자꾸 언급하면서 홍보를 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라디오나 우리 앱을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들으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쪽으로 접속이 어렵다. 라디오가 없어서 혹은 뭐 자가용 운전 안 하는데 지하철 타면은 좀 보기가 어려워요.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라는 매체를 하나 더 늘린 겁니다. 미디어를 늘린 겁니다. 이용하시고요. 초대 손님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카메라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나가다 비디오까지 나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이 스튜디오 안에는 왜 이렇게 모니터가 많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모니터가 지금 앞에 3개가 있고 제 머리 위에 안 보이시겠지만 2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깥에서 이제 PD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써지는 창이 하나 있고요. 지금 맨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거, 뭐 유튜브로 보내주시는 문자,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문자,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는 문자가 한꺼번에 저한테 다 뜹니다. 제가 오른쪽을 돌아볼 때는 계속 여러분의 문자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거. 예, 그렇고요. 맨 앞에는 다음에 뭐 CM이 어떻게 광고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쭉 뜨는 이런 창들. 차차 소개하겠습니다. 예, 내부 한번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 계속 이어가죠. 자, 탐정 손수호, 손탐정님. 네. 보물찾기 얘기를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네, 보물 많이 찾아보셨어요, 예전에? 네. 제가 저희 고향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엽전 찾기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고향이 어디시죠? 인천 부평입니다. 인천. 네,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때 동네 뒷산 가서 엽전을 진짜 한 움큼. 엽전? 네. 엽전? 가져왔어요. 네네. 어느 시대 사람이세요? 웬 엽전? 아니 그게 있어서 소문이 나가지고 가서 정말 많이 가져왔어요. 엽전이. 네. 1980년대, 90년대 그때? 80년대죠. 이야, 네. 그래요. 근데 이 보물찾기가 지금 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화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바로 러시아의 군함 돈스코이호 이야기인데요. 예. 이 배가 1905년 러일 전쟁 당시에 울릉도에서 그 일본 해군과 이제 싸우다가 탄약도 다 쓰고 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자 일부러 배를 침몰시켰어요. 네. 그리고 승조원들은 울릉도에 상륙을 했는데 당시에 이 구조를 도와준 어민에게 보물이 든 주전자를 선물했다고 알려지면서 이 배에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가 있다. 네. 여전히 그게 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라는 소문이 돈 건데요. 그렇죠. 근데 며칠 전에 주식회사 신일그룹이라는 회사가 울릉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150조 원 가치의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해서 이게 진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에 돈스코이 뭐 신일그룹 막 떠서 이게 무슨 일이야? 돈스코이 무슨 뭐 이 누구 이름이야? 이 무슨 연예인 이름이야? 막 찾아봤더니 배 이름인 거예요. 네, 러시아 배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제 주식 시장도 출렁였어요. 어느 정도 출렁였습니까? 그 신일그룹이 대주주인 것으로 한때 알려졌던 제일제강이라는 회사. 아니에요, 대주주는? 네. 네, 7월 2일에 그 주가가요 1,840원이었어요, 종가가. 그런데 어제 장중 한때 5,400원까지 급등했고요. 하지만 이것도 어제입니다. 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장중에 이제 신일그룹이 최대 주주가 아니라고 제일제강이 공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3,00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정말 그 잠깐 사이에 40% 가까이 빠진 거거든요. 어제 종가가 3,900원이었으니까요. 오늘 보물선 소식에 따라서 어떻게 또 요동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엔 모릅니다. 이번 돈스코이온지 돈 뭐 보스코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아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돈스코이요. 예. 근데 과거 돈스코이 맞죠? 돈코이스가 네, 돈스코이. 아니라 돈스코이. 예. 네. 이 보물선 소동이 과거에 있었던 걸 우리가 상기해 보면 네. 이번에도 이런 결말일 수 있겠구나 예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소동 많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일단 좀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죠. 예. 좋은 사례부터. 좋은 사례. 네, 실제로 보물선이 발견된 적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언제요? 네, 신안 앞바다 보물선인데 아, 이게 그 무려 2만 점 넘는 문화재가 발굴됐어요. 아, 네. 맞아. 있었어요. 네, 엄청난 규모인데요. 근데 그때 2만 점이 넘게 나왔어요? 네, 이게 1975년에요. 예, 예. 그 한 어부의 구물에 도자기 6점이 걸려 올라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맞아요. 사실 이 지역이 그 지역이 옛날부터 큰 배들이 가라앉아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던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부 구물에 도자기가 걸려 올라왔고 이 어부 동생이 이걸 보니까 예. 야, 이거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안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먼저 몰려든 거는 이제 꾼들이죠. 도굴꾼. 네. 그래서 이 사실 어부 구물에 이게 도자기가 걸려 올라올 정도니까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야? 네. 아니, 낚시에 그물에 걸려서 6점이 올라올 정도면 그 밑에 얼마나 있는 거야? 이 도굴꾼들 입장에서는 뭐 정말 어렵지 않게 문화재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 문화재 100점 이상을 팔려고 했던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네. 문화재관리당국이 이때서야 그 임시조사단을 꾸려서 발굴 네.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문화재 발굴 작업이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네, 근데 이게 당시에 9년 동안이나 진행이 됐고요. 당시 신문 기사 제목을 보면은 당시 그 어떤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이었어요? 신안 앞바다에서 쏟아져 나온 송나라 원나라 보물. 낙엽처럼 깔려 있는 무진장의 해저 보물. 낙엽처럼 깔려 있는 네. 해저 보물. 설레네요. 발굴된 것만 23,500여 점이니까 예, 예. 이 낙엽같이 깔려 있다는 표현이 그렇게 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보물들이 정말 바다에 낙엽처럼 깔려 있었던 겁니까? 사실 옛날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정확하게 파악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1323년에 예. 이게 참 정확히 나오죠, 시간도. 예, 1323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무역품을 싣고 중국 경원항을 출발해서 일본의 하카다항으로 가던 국제 무역선이었어요. 예, 예. 어떻게 이걸 다 알 수 있느냐? 이 배에서 발견된 목간 덕분인데요. 이 목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지금은 종이에다가 다 적잖아요, 예, 내용들을. 그런데 이때는 종이값보다 나무가 더 쌌대요. 종이가 비싸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나무 조각에다가 이 물건을 누가 받아야 되고 받을 사람의 주소는 누구고 그 물건 운송하는 물건의 내용, 수량, 선적한 날짜 이런 것도 다 적어놨거든요. 네, 이런 나무 조각이 단단하니까 다 이제 보존이 돼 있었고 이거를 찾아서 정확한 내용을 다 확인했는데 이 배가 길이가 30m 가깝고요. 예. 무게가 200톤에 달하는 대형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양된 선체를 분석했더니 이제 암초 등의 침몰한 것으로 충돌해서 침몰한 것으로 추측될 정도니까요.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거죠. 아니, 길이가 30m 정도 되면 이게 지금 700년 전이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큰 배네요. 그렇습니다. 대형 무역선이었는데 2만 점의 도자기가 나왔어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그때는 그때 발굴한 것 중에 고려청자도 있었는데요. 이 고려청자는 아마도 이게 고려에서 중국에 수출한 것을 이제 중국을 방문한 일본인이 사서 배에 실어 일본으로 보내던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되는데 예. 그 외에 금속품도 천여 점이 있었고요. 목공예품, 향신료, 약재, 유리제품까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이요? 동전이 네. 동그란 동전이요? 네. 그게 어떻게 가장 무거워요? 개수가 많았는데요. 예. 800만 개. 네, 동전 무게만 총 28톤이었어요. 야, 800만 개. 그래서 서기 14년에 그 중국 신나라에서 발행된 그 화천부터요. 예. 1300년대에 제작된 원나라 지대 통보까지 굉장히 다양한 중국 동전이 있었어요. 대단하네. 그 보물들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지금 다 보관 중인데요. 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의 옛날 동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바로 이 배에서 발견된 그 동전 때문인데요. 800만 개 덕분에. 네, 그래서 중국 주화를 연구하려면요 우리나라에 꼭 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참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이 6,0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 잠깐만 좀 보고 갈까요? 잠깐. 손소 변호사님이 TV에서 볼 때보다 더 젊어 보이십니다. 젊습니다. 원래 젊고요. 네. 양복을 오늘 안 입고 티셔츠를 입고 오셔서. 너무 더워서. 네. 그래요. 예. 예.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가죠. 이렇게 엄청난 보물선 발굴, 말하자면 대박이었던 사례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신안 사례 이후에요. 예. 성공한 보물선 인양은 우리나라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때가 그러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거예요? 네. 아직까진 그렇죠. 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고요. 또 이 신안 그 사례 이후에요. 우리나라 어딘가에 금이 아주 많이 묻혀 있다는 그런 설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왔어요. 제 고향 얘기가 또 나오네요. 네. 어디요? 인천 부평에. 인천 얘기. 예, 네. 예. 왜냐하면 여기에 그 군부대와 기업들이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많이 있었는데요. 예. 일제 패망하고 이제 그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다 가져가지 못하고 묻어놨다는 얘기. 뭐 큰 공사 있을 때마다 계속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2008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더니 이 인근에 금이 묻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거를 개발하겠다.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만 흐지부지 됐는데요. 실제로 발굴 시도까지 간 사례도 있어요. 발굴까지 했던 사례. 발굴 시도. 시도까지 한 사례는 어디예요? 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예, 제주도에 그 일본군 그 58군이 있다가 역시 그 일본으로 패망 후에 돌아가면서 금괴와 골동품을 매장했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2006년에 한 개발회사가 이제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지하 17m까지 여러 가지 추궁을 뚫었어요. 지하 17m면 꽤 많이 뚫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금괴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부산에서도요. 2002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한 다큐멘터리 작가가 일제시대 어뢰공장 통로가 있는데 여기에 금괴 450톤과 문화재가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사실 역시 발견되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450톤. 소문만 무성한데 이제 또 이 돈스코이호가 또 나옵니다. 2000년에는요. 동아건설이 이 보물선 인양한다고 발표했고 이게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보물선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동아건설이 2000년에 이 시도했던 거 이게 이때 그 배가 바로 이 돈스코이호예요. 네, 그 배입니다. 이번 신일그룹의 그 배. 네,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배 위치도 찾지 못했고요. 위치도 못 찾고. 얼마 후에 이 회사가 부도났고 마지막 주식 가격은 30원이었습니다. 30원. 네. 근데 이런 보물선 소문이 정치권까지 움직인 적도 있잖아요. 이용호 게이트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경리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을 일군 호남 출신 사업가 이용호. 2001년에 보물선 인양 사업한다고 홍보해서 주가를 띄웠어요. 어디까지 띄웠어요? 그래서 결국 2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용호는 이제 아주 넓게 깊게 로비를 했는데요.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이었습니다. 이제 보물선 사업의 이익금을 15% 나눠 갖기로 약정을 하고 해군과 이제 국정원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또 국책은행에는 이제 회사채 인수 압력까지 행사했는데 결국 특별검사가 임명돼서요.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치면서 수사가 이어졌고 결국은 대통령의 아들까지 구속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물찾기 사례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딱 한 번 빼고는 실체가 없는 게 다였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과연 어떨 것인가. 동아건설이 그때 위치도 못 찾았던 돈스코이호를 위치는 찾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뭐 기대를 합니다만 그렇게 실제로 보물을 건져 올리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첫 번째 이유 바로 150조 원입니다. 150조 원. 네, 신일그룹이 발표한 건데요. 이제 150조 원 가치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금괴가 200톤이고 다른 보물이 있기 때문에 150조 원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어떤 보물이 있길래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큰가 의문이고요. 또 이게 보물 말고 금괴로만 따지면 3,300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당시에 1905년에 군함 한 척에 이렇게 많은 양의 금이 실려 있을 수 있나?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905년인데.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이 우리나라에서 104톤이고요. IMF 때 모은 게 200톤 조금 넘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열심히 모았어도. 네. 그리고 2000년에 동아건설이 인양 시도할 때도 금매장량이 500kg이라고 신고했어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몇백 톤이 실려 있을까? 의문입니다. 150조 규모의 금을 이렇게 싣고 있을 리가 없다는 지금 말씀이신데 또 두 번째 이유는 실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두 번째 이유. 발굴 절차인데요. 사실 법적인 부분만 얘기해도 오늘 시간이 한참 걸릴 정도로 되게 다양하고 풍부하고 복잡한데 이게 대통령령이 있어요. 이제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에 따르면은 해수부 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보물을 인양하려면. 네, 그리고 또 매장물 추정가액의 10분의 1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걸 어제 김성환 씨가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10분의 1 이상을 보증금으로 내야 그때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150조면은 10분의 1이 15조다. 네. 15조를 어떻게 투자자를 유치해서 모을 것이냐. 이것도 큰 숙제다 그러시던데. 그렇습니다. 뭐 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규정에 따르면요. 자력, 그러니까 그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하더라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인양을 하려면 보물 매장량을 막 터무니없이 부풀리면 안 되는 거네요. 오히려 낮춘 다음에 실제로 건져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150조라고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문이 가는 거죠. 또 있습니까 이유? 소유권 문제인데요. 이게 신일그룹 입장에서는 건져 올리면 우리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거 역시 법적으로 참 복잡한데요. 예. 이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못 드릴 것 같고, 우리 법상 신일그룹 소유라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국제 정치, 외교의 영역과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저도 그게 좀 걸려요. 이게 러시아 배라면서요. 네, 당시에 러시아 군함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거다라고 러시아가 주장을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나. 예전에 이런 사례가 많았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판례가 많을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민사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정치 외교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아, 그래요. 들을수록 뭐 사실은 좀 이제 이게 정말 보물이 있겠는가도 그렇고, 보물이 있다고 한들 이걸 정말 제대로 건져 올릴까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온통 화제가 되고 주가는 출렁이고 있어요. 아무 아직 실체가 없어도. 게다가 정말 가장 놀라운 게 신일그룹이 이번에 처음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네, 과거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먼저 발견을 해서 인양 시도한 게 2003년인데요. 하지만 그 관계자가 이번에 신일그룹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거에 돈스코이오를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요. 저는 이제 주가 출렁이는 거 요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상화폐를 발행해가지고 그걸로 투자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뭐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은 못합니다만 신중하게 자기 책임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 네, 금감원도 이런 묻지마식 투자는 자제하라라고 경고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용주님, 저는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듣던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들으셨대요. 이용주님은. 그런가 하면 유튜브로 김광현님, 얄팍한 정보로 눈먼 돈 벌어보려다가 피해보는 사람 나올까 봐 걱정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손소탐정님, 네, 가시는 길에 또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보고 하셨어요? 봤습니다. 손 한번 흔드시죠. 네. 탐정 손수호 고생하셨습니다. 네.